이게 우울하면서 내담자 자아가 계속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내담자. 나는 안 된다. 시도해봤는데 나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어떻게 상담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까? 이 부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담자가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심 상담사를 위한 상담 내비게이션, 그 지도에서 347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를 보면은 내담자 위치가 어디에 있냐 그럴 때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셀프를 생각하는 것이 나는 안 되는 놈이다. 나는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고 나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 부정적이에요. 때로는 이런 경우는 자기 혐오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 혐오적인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내담자니까 위의 행동은 어떠냐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를 시도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행동을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행동을 하죠. 근데 그 회피하는 행동 밑에는 어떤 감정이 있냐 그러면 뭔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이것을 또 못 해내면은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우울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하고 흥미가 없고 이런 이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감각은 자기 스스로가 공황이 오거나 아니면 숨어버리거나 또 뭔가 뭐 신체적으로 뭐 마비가 오거나 이런 이제 신체의 감각적인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담자의 지금 그 내담자 위치에서는 내담자가 원하는 거는 내가 유능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찮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바는. 그게 이제 이 내담자의 어떤 그 욕구겠죠.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상담사에 왔을 때 본인이 계속 상담사한테 얘기했다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놈이 계속 이제 이 자기의 셀프를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구는 뭐다? 상반된 거죠. 나는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는데 현재에서 경험하는 건 맨날 실패고 해봐도 안 되는 경험이에요. 유능해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알바하는 것도 회피고 직장 가면은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본인이 이런 뭐라 그럴까 두려우니까 막 이제 이 공황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담자에게는 이게 나는 안 되는 놈이다. 이게 셀프예요. 초심 상담사에 대한 상담 내비게이션 책에서 나는 안 되는 놈이다. 이 안 되는 놈인데 이게 자기의 셀프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숨어버리는 거야. 왜 숨냐면 행동에서 부끄러우니까 숨은 거야. 부끄러우니까 안 보여주고 싶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안 나가는 거고 자꾸 감추는 거야. 이런 모습.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나가고 알바도 안 하고 직장에 가면은 공황 같은 게 일어나고 그래서 보여지는 모습은 우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감각적으로는 공황이 오거나 되게 이제 마비가 오거나.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욕구가 뭐냐 그러면 인정받고 싶고 그다음에 되게 잘하고 싶은 유능한 거. 그러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욕구인데 현재 내가 경험하는 나의 셀프는 쓸모없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상담실에 와서는 이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자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상담해야 되냐면 이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담자에게 충족시켜줘야 돼. 어떻게 충족시켜주느냐.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그림, 나는 안 되는 놈이다라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반증의 이야기를 상담사가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유, 우리 다희님께서 나는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패하지 않았던 경험, 내가 무기력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있었던 그 경험의 이야기를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반짝이는 순간이라 그러죠. 이 내담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우울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았던 때를 찾는 거예요. 뭐 과거 이야기, 뭐 상처 이야기는 더 힘들어요. 왜? 힘이 없는데, 지금 힘이 없어서 내담자가 이걸 갖고 왔어요. 제가 선생님 지금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물 한 모금 넘기가 힘들어요. 힘이 없는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상담자가 당신이 과거에 왕따가 있었죠. 당신이 아버지한테 이런 걸 받았죠. 당신이 또 뭐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하고 계속 이제 이 물을 따르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이컵처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고 하면 종이컵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자아가 이렇게 외부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는 자아야. 또 누가 비가 오면은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는 상태야. 이런 내담자에게 지금 봐봐. 이 펴기도 힘들어, 자기 모습이 이렇게 쪼그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 안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안 나가고 숨는 거야.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싶었는데 자기가 멋있는, 자기가 뭐 자동차 타고 막 이러는 이제 막 이런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는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그냥 쪼그라드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런 자기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상담자가, 이게 상담자야. 상담자가 자, 당신의 그런 부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가계도 탐색. 아이고,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네요. 아이고, 또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네요. 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힘든 이야기를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탐색하면은 이 내담자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이 물이 넘쳐버려요. 지금 제가 이거 약간 이 물을 넘칠 수가 없어서 했는데 물이 넘쳐갖고는 폭발해버리는 거야. 왜? 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이것 자체에서 자기가 이 테이블 위에 세우는 것도 힘들어. 이 자기 부정적인 사람은.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바람 불면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 자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찌그러지고 지금 이런 상태 이 사람의 자아인데 다른 뭘 해야 될지 딱 명확하게 오죠. 자, 지금 제가 이 쪼그러진 상태에서 아무리 상담사가 이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어려운 거예요. 쪼그러진 상태는. 제가 그러면 상담사가 어떻게 한다? 제가 고개를 숙여서 내려가듯이 이렇게 상담자가 고개를 숙여야 돼요. 어디까지 숙이냐? 이 내담자의 찌그러진 이 상태, 아까 말한 347쪽에 이 내담자의 쪼그러진 셀프의 상태까지 내려가야 돼요. 고개를 숙여라.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란 말은 이 사람의 고통의 그 부분을 같이 동참해라는 거예요. 옆에 이 상태로. 쪼그라져서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좀 상담자가 이걸 막 펴려고 해서 안 되는 거야. 힘들어. 그래서 이 쪼그라든 상태는 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내담자가 이 쪼그라들지 않는 상태가 한 번씩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은 약간 지금 어떤 상태가 있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니까 이런 상태가 있어. 약간 이게 뭐냐? 이 내담자가 이렇게 우울하지 않고 뭔가 순간 딱 반짝이는 별 같은 상태가 있어. 이게 너무 크네. 별이라고 했는데 너무 갑자기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런 상태가 있어요. 이 항아리 같이 이렇게 물을 한쪽 쪼그라들지 않는 이 상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내담자의 성공 경험. 내가 뭔가를 했던 경험. 내 스스로. 이 찌그러지는 것은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봤을 때 형편없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쪼그라든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싶은 나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는 나. 근데 이제 이런 나도 또 상담실에 얘기를 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 대부분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운동 가고 똑같은 시간에 2시간씩 기타를 쳐요. 일은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은 미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운동을 해요. 그것도 2시간 동안 또 뭐 밥을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는 행동에 그 패턴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의례라 그래요. 리추얼. 이제 약간 강박적인 사람, 강박적이 아니라도 자기 삶을 똑같이 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아유, 뭐하러 지금 저 시간에 가서 그냥 차라리 알바하겠다. 아이고, 뭐하러 저러냐고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불안을 낮추는 자기 나름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 불안을 낮추냐면, 자기가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음을 느껴요. 내가 스스로 기타도 치고, 어떤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운동도 하고, 내가 해보니까, 이거 근육이 생겨나네? 어머, 알통이 생겨나네? 이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잖아. 이 자기 존재가 살아있는 거. 목소리를 내니까, BTS의 뭐 아주 그 노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어머, 내 목소리가 나오네. 흥이 나네. 이거 내가 이게 가슴이 펴지네. 이런 이제 이 항아리에 물을 담는 이 순간이 있어. 이 순간의 이야기를 상담자가 빛나는 순간으로 얘는 잠시 놔둬요. 얘 이야기할 때 놔두고 이렇게 담아두고 여기에다 담아두고 이 이야기 반짝이는 이 순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계속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새로운 물통이 나오는 거야. 이 물통. 이 물통이 내담자의 그 힘이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쪼그라진 것을 펴는 것보다 사실은 이 자기의 새로운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쪼그라진 자아가 얘는 그냥 놔두지만은 사실은 이 내담자 안에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아이고 내가 고개를 숙여서 보자. 고개를 숙여서 지금 이런 큰 항아리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상담에서 이 쪼그라진 거 펴는 것보다 이 항아리를 조그만 거를 이야기를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이런 큰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방향이야. 그러면 쪼그라진 것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얘가 좀 이런 애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펴는 힘이 생겨요. 이 안에 담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펴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힘이 없고 셀프에 자기의 이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스스로 물을 따르고 스스로 사막에서 샘물을 팠던 그 경험을 내담자를 떠올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스스로 그 사막에서 물을 파지 않았느냐. 그 힘들. 어떻게 그게 했었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신체 감각에서 많은 이 내담자들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내담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운동을 하는 거야.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게 기타 치고 어떤 사람은 기타를 치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듣고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항아리 물을 달았죠. 그 다음 상담사가 해야 될 게 아까 신체 감각 해라 했잖아요. 셀프하고 신체 감각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을 이 사람들을 하면 힘들어요. 왜? 감정은 보이지 않으니까 맨날 얘기하면 우울하고 힘든 얘기만 하니까 지겨워 얘기해. 그러니까 그것보다 신체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럼 신체는 뭐냐면 내가 느껴지는 거야. 당신이 그 운동을 할 때 당신 신체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느냐. 내가 힘이 있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힘이 내 신체 어디에서 느껴지느냐? 내 다리에서 느껴진다. 내가 두 다리를 서 있다라는 것을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 다희님께서 두 다리를 서 있다라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느껴질 때 내 스스로를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 순간만큼은 내가 뿌듯하다.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 이 느끼죠. 그러면 그 살아있는 느낌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자. 내가 힘이 있는 그 힘을 그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가 쓸모없다, 안 된다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사진을 딱 합성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이런 힘이 있지. 철수야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 하고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오늘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신체의 감각들, 노래 부를 때, 기타 칠 때는 살아있어요. 배짱이, 옆에 사람 볼 때는 진짜 돈도 안 벌고 배짱이처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가 아주 그냥 뭐 드럼을 그냥 기타를 그냥 아주 그냥 작사를 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불안한 사람은 그가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는 하나의 통로다. 그래서 이제 그 통로를 잡고 그게 이제 이 내담자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아,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당신 이래야지 가서 편의점 가서 알바해 갖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너무 이르다. 그리고 이제 이 힘들이 느껴지면 당신이 그 느껴지는 그 다리의 힘,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새롭게 내가 한 발자국만 해본다면 어떤 것들을 새롭게 내가 한번 해볼 마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될 때까지 상담자는 굉장히 이게 답답해요. 특히 이제 성격이 목적적이고 지향적이고 이런 분들은 이런 걸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초심 상담사례 상담자 내비게이션에서 상담사의 인간적 자질 중에서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이 애매모호한 상황을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상담사가. 근데 우리는 그걸 견뎌내야 되고 마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내담자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작은 물을 이렇게 떠올리고 하다 보면은 이 항아리가 되고 이 항아리가 더 큰 항아리가 되어서 이 찌그러진 자기를 담을 수 있는 그 항아리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상담자가 여유 있게 계속 지지해 줘야 된다. 왜? 이 찌그러진 항아리는 30몇 년, 이 내담자가 20년이면 20년, 40살이면 40년 동안 부모에게 받았던 나라는 거예요.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누구를 통해서. 상담사는 어떻게 말하면 대리 부모예요. 리페어런팅. 새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그 부모의 경험, 이 받아야 됐던, 인정받아야 됐던 이 경험을 아까 말한 다시 욕구 뭐라고요? 인정해 주는 거. 유능감을 경험해 줘. 그러니까 나이는 3, 40이지만 애기 3살, 4살 애기들은 나 이렇게 괜찮지? 뿡뿡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뭐예요? 유치원에 입학해서 친구들하고 장난감을 우리 이거 놀 거야. 싫어 안 돼. 규칙이라는 걸 알고 새롭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딘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단계로 심리적인 부분의 내담자를 해야 된다. 아주 이게 자아가 약한 내담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상담 목표를 정해서 하나씩 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